러시아의 모델 나스티아 프사키나. 늘씬한 몸매에 하얀 얼굴과 금발머리, 그리고 뚜렷한 이목구비 때문에 그녀는 엘프녀로 불린다. 이처럼 우월한 외모를 가진 여성의 또 다른 이름이 된 것이 숲의 요정 엘프다. 엘프와는 반대로 판타지 속에는 추함의 대명사가 된 괴물이 있다. 바로 오크다. 생김새는 물론 성격까지도 극과 극인 엘프와 오크. 그들의 대결이 지금 시작된다. 마법과 초자연적인 현상 등 현실에선 불가능한 일들이 실현되는 환상의 세계 판타지. 인간의 무한 상상력이 빚어낸 판타지 장르에는 인간, 마법사, 드워프, 거인족, 엘프, 호빗, 드래곤은 물론 고블린, 오거, 오크 등 다양한 종족들이 등장한다. 이 가운데 유독 대비되는 두 종족이 있다. 바로 엘프와 오크다. 숲이나 바다에서 살아가는 평화로운 종족 엘프. 길게 늘어뜨린 금발에 뾰족한 귀, 호리호리한 체형과 투명한 눈동자를 가진 아름다운 외모의 엘프는 대표적인 자연 친화적 종족이다. 타 종족에 비해 수명이 길며 지적 능력이 뛰어나고 다른 종족들의 싸움에 개입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위급한 상황이나 오크, 고블린, 오거 등의 무리들과 대치할 때는 활시위를 당기곤 한다. 이런 엘프의 일반적인 모습은 판타지의 아버지 존 로널드 루엘 톨킨이 정립한 것으로 이후 많은 작품에서 이와 유사하게 묘사되어 왔다. 종족보다는 흔히 몬스터로 분류되는 오크는 짧은 팔다리와 돼지처럼 납작한 코, 그리고 날카로운 이빨을 갖고 있다. 햇빛을 견디지 못해 밤에만 활동한 오크는 포악하고 잔인한 편이며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서는 동족 상장과 약탈도 서슴지 않는데, 그런 그들이 유일하게 단결할 때는 자신들보다 강한 존재가 등장했을 때다. 타 종족에 비해 지능이 낮고 힘을 중시하다 보니 강력한 군주가 나타나면 그에게 맹목적인 충성을 한다. 이처럼 생김새, 성격, 속성 등에 있어 극과 극인 엘프와 오크. 두 종족은 어디에서 유래된 것일까? 엘프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북유럽 신화에 있다. 최초의 엘프는 북유럽 바이킹 시대에 주로 사용했던 게르만어인 고대 노르드어로 알브로 불렸는데, 북유럽 신화에서는 신적인 존재로, 스칸디나비아 전설에서는 신과 함께 악마와 싸우는 전사로 묘사되었다. 반면 독일의 민간 설화 속 엘프는 사람이나 가축에게 질병을 일으키거나 악몽을 꾸게 하는 사악한 존재로 여겨졌다. 또한 꿈속에 나타나는 악마, 즉 목마를 독일어로 알프라고 하는데, 인류학자들은 이 단어가 엘프에서 파생됐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엘프는 잠자고 있는 사람에게 끔찍한 악몽을 꾸게 하는 정령으로 여겨지며, 인간의 꿈속에 나타나 여자나 남자를 유혹하는 악마인 인큐버스나 서큐버스와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영국에서는 엘프가 옛 영어 단어 엘프에서 기원했고, 앵글로 섹슨족과 함께 영국에 상륙했다고 전해지는데, 인간 정도의 크기에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을 돕는 반면 괴롭히기도 하는 존재로 여겨졌다. 한편 미국, 캐나다, 영국의 산타클로스 관련 민간 설화에는 산타클로스의 조수로서 엘프가 등장한다. 작은 몸집에 뾰족한 귀와 긴 코를 갖고 있는 이들은 북극에 있는 공장에서 크리스마스 선물인 장난감을 대량 생산해 포장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이처럼 엘프의 기원은
각 지역의 문화와 신화, 전설에 따라 다양하다. 라틴어로 악마 또는 지하세계 생물을 가리키는 말 오크. 엘프가 신화나 민담에서 유래한 것과 달리 오크는 톨킨이 새롭게 창작한 판타지 종족이다. 톨킨은 1937년 9월에 출판한 호빗에 오크라는 캐릭터를 처음 등장시켰다. 톨킨은 어디에서 영감을 얻어 이 괴물에게 오크라는 이름을 지어줬을까? 톨킨이 창조한 오크 외에도 오크라고 불리는 또 하나의 괴 생명체가 있다. 그것은 바다의 괴물로서 고대 로마의 학자인 플리니우스의 저서 박물지에 기술된 오르카에서 유래한다. 중세 이탈리아의 시인 루도비코 아리오스토는 서사시 광란의 오를란도에서 안젤리카라는 아가씨를 사로잡은 바다 괴물을 오크라고 했는데, 외견상 바다 괴물 오크는 톨킨이 창조한 오크와 유사점이 없어 보인다. 베오 울프에서 오크라는 이름을 빌려온 톨킨. 그렇다면 오크의 외모는 어디에서 영감을 받은 것일까? 톨킨은 호빗의 서문에 오크는 영어 단어가 아니다. 한두 군데에서 그 단어가 나오기는 하지만 대개는 고블린이라고 번역되었다. 오크는 그 당시 호빗들이 그런 생물들에게 붙인 명칭이며 돌고래류의 바다동물을 가리키는 오늘날의 오크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라고 서술했다. 이처럼 톨킨은 책의 서문에만 오크를 언급했을 뿐 책의 본문에서는 오크를 당시 아이들에게 익숙한 고블린으로 소개했다. 호빗에서 오크를 고블린으로 통칭했던 톨킨은 반지의 제왕에서 고블린이라는 단어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즉 중간계에서 오크는 악의 군주 멜코르가 타락시킨 요정들로, 요정과 오크는 원래 같은 뿌리에서 태어난 형제였던 것이다. 흔히 판타지 속에서 오크가 엘프를 싫어하는 이유에 대해 엘프가 잘생기고 아름다워서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과 다르며 태생적인 이유로 오크는 한때 동족이었던 엘프에게 지나칠 정도의 적대감을 갖고 있는 것이다. 흔히 자연 친화 종족 엘프는 산과 빛의 종족으로도 알려져 있다. 그런데 엘프 중에서도 사악한 부류인 어둠의 상징 다크 엘프가 있는데, 이들은 일반적인 엘프에 비해 열등하게 생겼고 키도 작고 등도 굽어 있다. 지하 같은 어두운 곳에 살면서 햇빛이 닿으면 돌로 변해버리는 다크 엘프는 인간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병을 옮기기도 한다. 흔히 오크는 판타지에서 파괴와 사륙을 상징하는 악의 하수인으로 분류되지만 최근 판타지 게임에 등장하는 오크 중에는 흑마법에 타락하지 않고 거주지에서 정령과 자연을 섬기며 살아가는 부류인 갈색 오크도 있다. 오크 가운데 가장 개체수가 적은 이 오크는 사악한 마력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피부 색깔이 녹색으로 변하고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이처럼 엘프와 오크는 일반적인 상식을 뒤엎는 반전으로 최근에는 기존의 정형화된 범주에서 벗어난 캐릭터로 등장하고 있다. 초기 톨킨의 작품에서 그려진 엘프의 탁월한 외모는 오늘날에도 큰 변화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과거 판타지 소설에서 비중 있게 다뤄졌던 엘프의 위상은 최근에는 다소 변화된 느낌이다. 요즘 판타지 문학에 등장하는 엘프는 주로 여성으로서 주인공의 여자친구 정도로 그려지고 비중 또한 크지 않다. 반면 게임 속 오크의 위상은 한층 높아졌다. 과거 오크는 몬스터에 불과했지만 최근에 오크는 더 이상 몬스터가 아닌 하나의 주인공 캐릭터로 대접받고 있으며 초기 판타지 장르에 등장했던 돼지 얼굴 같은 생김새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속성 또한 진화하고 있다. 배고픔과 화를 참지 못했던 오크들은 게임에서 인간 이상의 지능을 가진 종족으로 고도의 문명을 세우기도 하고 동족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기도 한다. 험상궂은 외모만 제외하면 이상적인 모습의 새로운 종족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오크의 위상을 끌어올린 대표적인 캐릭터로는 스랄이 있는데, 어릴 때 잔혹한 에델라스 블랙모 밑에서 노예로 자란 스랄은 자유를 쟁취한 뒤 해방된 오크들을 이끌고 탈림도의 근거지를 마련해 선조들의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 노력한다. 인간이 아닌 오크라는 점을 제외하면 그 어떤 위대한 영웅담과 다를 바 없다. 판타지 세계에서 아름다움의 대표 종족인 엘프의 우리말 번역은 요정이다. 요정이란 서양 전설이나 동화에 등장하는 사람의 모습을 한 아리따운 정령으로 불가사의한 마력을 지닌 초자연적 존재를 말하는데, 북유럽 신화 속 요정은 엘프, 그리스 신화의 물이나 나무의 요정은 님프, 켈트 신화의 요정은 시오크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각기 다르게 부르는 이유는 나라와 민족에 따라 문화와 언어가 다르기 때문이다. 반대로 판타지 장르에는 요정과 반대되는 추함을 상징하는 괴물들이 있다. 오크는 물론 톨킨이 오크의 생김새에서 모티브로 활용한 고블린, 그리고 오거와 트롤 등이다. 험상궂은 괴물들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우아한 자태의 요정. 이들 요정 가운데 키가 크고 매혹적인 엘프만큼이나 사랑받는 요정은 페어리다. 페어리는 곤충과 비슷한 날개를 가진 손바닥 크기의 여자 요정을 가리키는데, 대표적인 캐릭터로는 스코틀랜드 작가 제임스 매튜 베리의 소설 피터팬에 등장해 피터팬과 웬디 사이를 질투하는 깜찍하고 사랑스러운 팅커벨이 있다. 그런데 2014년 동화 속 팅커벨을 연상케 하는 생물체의 사진이 공개돼 화제가 된 바 있다. 또한 자신은 팅커벨의 존재를 믿고 있으며 이 생물체들은 특별한 능력을 가졌을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이 사진을 접한 전문가들은 사진 속 생물체들을 곤충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정확한 정체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팅커벨을 닮은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주장은 이전에도 있었다. 지난 2009년 필리스 베이컨이라는 영국 여성은 자신의 집 마당에서 요정을 포착했다며 사진을 공개해 화제를 모았고, 과거 태국에서는 페어리의 미라가 발굴됐다는 주장도 있었다. 미라는 실제 요정과 매우 흡사한 모습이었는데 진위가 정확히 가려지지 않아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상태다. 이보다 훨씬 전인 1917년에도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요정 사건이 있었다. 당시 영국 시골 마을 코팅리에 살았던 사촌자매 엘시와 프랜시스는 요정을 찍은 사진을 잡지에 공개했는데, 셜록 홈즈 주연의 추리소설을 썼던 아서 코난 도일이 요정 사진은 진짜라며 힘을 실어주면서 사진 속 요정은 실제 존재하는 것으로 믿어졌다. 그러나 1978년 컴퓨터 분석을 통해 사진 속 페어리는 입체가 아닌 평면인 것. 한편 엘프, 페어리 외에도 요정의 대명사로 님프가 있다. 처녀, 신부라는 뜻을 가진 님프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요정인데, 자연계에 여러 정령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던 그리스인들은 이를 님프라고 불렀다. 신화 속 님프는 일반적으로 아름답고 젊은 아가씨로 춤과 음악을 즐기는 명랑한 성격의 소유자로 표현되었다. 이처럼 우아하고 매혹적이며 사랑스러운 요정이야말로 신화와 전설, 판타지를 대표하는 미의 화신이 아닐 수 없다. 판타지 장르에는 오크 외에도 트롤, 오고, 고블린처럼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몬스터 종족들이 있다. 이 가운데 트롤은 덩치는 크지만 거인족보다는 작은 흉물스러운 외모의 소유자인데 대개 햇빛을 받으면 돌이 된다. 지능이 많이 떨어져 간혹 돌에 비유되며 때문에 살아있는 돌로 치부되기도 한다. 주로 동굴 근처에 서식하며 산짐승을 잡아먹는 트롤은 북유럽 신화에서 퇴화된 거인으로 묘사되며 노르웨이에서는 행운을 가져다주는 인형으로 제작돼 관광 상품으로 팔리기도 한다. 트롤만큼이나 덩치가 큰 또 하나의 괴물로 오거가 있다. 오거는 주로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 괴물로서 유럽 민담에서 처음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어의 어원은 옥족의 기원인 오르크스이며 슈렉 시리즈의 주인공인 슈렉이 바로 오거다. 오거가 덩치 큰 식인 괴물이라면 고블린은 장난치기를 좋아하는 작은 괴물이다. 고블린은 집의 구석진 곳이나 동굴, 나무 구멍 등의 어둠을 좋아하는데 어느 한 군데에 정착해서 살지 않고 놀릴 사람을 찾아 여러 장소를 전전한다고 한다. 이들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을 최고의 취미로 삼기 때문에 인간에게 저주를 내리거나 악몽을 보여주기도 한다. 성격이 못된 고블린은 우리가 도깨비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유럽 어린이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존재라고 한다. 어린이들에게 공포의 대상인 괴물들, 반면 신비로움을 간직한 매혹의 상징 요정들, 개성 넘치는 이들이 있어 판타지 장르는 더욱더 풍성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인간의 무한 상상력이 빚어낸 또 하나의 세상 판타지. 인간의 욕구를 대리만족시켜주는 이 가상의 공간에는 생김새는 물론 선악의 기준에서 극과 극을 이루는 두 캐릭터가 있다. 우월한 숲속의 요정 엘프, 열등한 유전자의 대명사 오크. 그런데 이제 둘의 위상은 엇갈리고 있다. 전사보다는 미적인 요소가 부각되고 있는 엘프. 괴물에서 강력한 전사 종족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오크.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난 이들의 무한 변신이 있어 판타지 장르가 더욱 판타스틱해지는 것은 아닐까.